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과연 고위직 공무원이나 공직자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경제 관료들의 재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오늘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 재산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죠. 네, 올해도 정부 공직자 재산 공개철이 돌아왔습니다. 네. 재산 공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올리는데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득 대비 재산이 과도하게 늘었거나 줄었을 경우, 또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 이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죠. 네, 한 명씩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우선 기획재정부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을 먼저 보면요. 네. 최 부총리는 약 42억 7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1년 전보다 2억 4천만 원 가량 늘었고요. 네. 최 부총리는 배우자 명의로 13억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와 6천만 원 상당의 강릉시에 있는 창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6억 원 가치의 이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전세권이 있고요. 네. 예금으로는 26억 4천만 원을 보유 중입니다. 4억 7천만 원 규모의 증권도 재산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의 재산은 6억 4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정도 감소했고요.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36억 4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1억 7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경제 관료 중에선 이 수백억 원이 넘는 네. 고액 자산가도 있다는데 누굽니까? 맞습니다. 기재부의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최지영 관리관의 재산은 49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네. 1년 만에 8억 1천만 원이 늘었고요. 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 우리나라 전체 고위 공무원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500억 원 가까이 네. 되려면 이게 뭐 주식 아니면 부동산 뭐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야 이렇게 많이 보유를 네.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최 관리관이 신고한 재산 중 대부분 이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이었어요. 호남권 이제 건설사 제일건설의 주식이었고요. 풍경채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네. 제일풍경채 등 비상장 주식 가치를 따져보면 445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공동명의인 34억 원 가치의 서울 압구정 아파트도 이제 신고를 했고요. 네. 네. 이 비상장 주식은 제일건설 풍경채 걸 들고 있는데 사는 곳은 현대아파트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네. 이 기재부는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를 책임지는 곳인데 이 최상목 장관이 이런 기재부의 수장인 만큼 남다른 재테크 비결이 있다고요. 네, 최상목 장관은 본인 명의로 국채 2억 4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배우자 명의로도 2억 원 규모의 이제 국채를 가지고 있고요. 배우자 투자분을 포함한 이제 최 부총리의 국채 보유액은 1년 만에 1억 4천만 원 가량 늘었어요. 네. 이제 글로벌 긴축 종료에 따른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이면 안전자산 선호 스타일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최상목 장관의 국채 투자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 예. 네, 정확하게는 미국 국채에 투자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작년 12월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고위직 신분으로 이제 미국 국채와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일할 때 배우자와 장남이 미국 국채와 이제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한 사실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이제 최 부총리는 이제 재산 신고 전까지 지금 이제 이달이 됐죠. 이달까지 미국 국채와 맥쿼리 인프라 펀드 보유분을 모두 매도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이제 장남의 맥쿼리 인프라 보유분은 모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는 다 팔았다는 네. 거고, 네. 그럼 들고 있는 국채가 기재부에서 발행한 국고채라는 건데 네. 이 주식으로 치면 뭐 자사주를 매입한 거랑 비슷한 거겠죠. 네. 네. 이 기재부의 다른 관료들 재테크 방식은 어땠습니까?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제 중국 주식을 보유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JD.com 400주, 입신정밀 2,900주 등 중국 주식 2,500만 원어치를 보유했어요. JD.com은 홍콩 증권거래소, 입신정밀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네. 김 2차관의 장남은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된 S&P 500 지수 추종 ETF를 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엔화 이제 차익을 노리면서 미국 주식에서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넥스트 에라 에너지와 리얼티 인컴, 국내 주식시장에 있는 NH 프라임 리츠 등 뭐 다양한 국내외 지수 ETF와 배당주를 섞어서 투자하고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평가액은 한 2억 2천만 원 정도에 달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제 배우자 명의로 비상장 주식인 2,5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LG CNS 이제 1,05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한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의 배우자도 삼성전자 우선주, HLB 생명과학, SK 리츠 등 국내 상장 주식 2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상장 주식의 자사 채권의 네. 중하개미까지 뭐 다양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재부에 이어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도 살펴보면 이 한국은행 구성원들의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나타났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4억 7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약 2억 7천만 원 줄었는데요. 뭐 급여 이제 임야와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하락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배우자 소유인 강남구 역삼 레미안 아파트가 15억 7천만 원에서 12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구미 토지와 논산 상가 가액도 줄었습니다. 예금액은 급여와 이자 소득 등으로 9억 9천만 원으로 좀 늘긴 했고요. 네. 작년 8월 취임한 이제 유상대 하는 부총재의 재산은 2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동작동 아파트가 12억 8천만 원으로 재산의 상당량을 차지했고요. 네. 예금도 8억 1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네, 장남도 뭐 1억 5천만 원의 예금을 신고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네. 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금융통화위원들의 재산 구성은 어떻게 되죠? 이제 금융통화위원 중에서는 장용성 위원의 이제 재산이 78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장 위원은 이제 분당구 순회동 파크타운, 중구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등 부동산이 총 20억 원이었고요. 이제 예금이 33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도 이제 진심이었는데요. 아마존,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 A 등 미국 주식 가액도 26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서영경 위원은 약 69억 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역삼동 토지가 한 8억 4천만 원 가량이었고 도곡동, 역삼동 등 건물이 2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조윤재 위원의 재산은 64억 3천만 원 정도였고요. 신성환 위원은 4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네네.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으나 이제 배우자의 아파트 상속이 있었어요. 특히 신성환 위원의 배우자는 리플, 비체인 등 1,400만 원 가량의 이제 가상화폐도 신고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알트코인이요? 네네. 강승준 감사는 35억 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종전에 비해서 3억 5천만 원 이제 줄었는데 잠실 레이크 팰리스 가격이 하락했고 예금도 줄었고요. 이제 강 감사의 배우자는 메리츠 캐피탈 회사채 7억 6,800만 원 어치도 신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회사채도 당연히 투자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7억씩이나 샀으면 그 회사채가 금리를 많이 주나 봅니다. 네, 회사채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은행 사람들도 뭐 서학개미에 가상화폐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갔고요. 이제 우리나라 금융 정책을 주도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들 재산은 어느 정도로 나타났습니까? 우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초구 아파트와 예금 등을 합쳐서 총 30억 2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293억 7천만 원으로 중앙 고위부처 고위공직자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자산을 신고한 이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은 올해는 93억 8천만 원을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200억 원 가량이 갑자기 줄어든 건데요. 이는 이제 앞서 김 부위원장이 보유했던 비상장 해운선사 중앙상선 주식 209억 원 가량을 모두 백지 신탁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중앙상선이라는 회사는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 회사로 이 김 부위원장이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백지 신탁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내면서 논란이 좀 있었죠. 맞습니다.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보다 약 1억 6천만 원 정도 감소한 16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 공시가액이 하락한 게 좀 영향을 미쳤고요. 이 원장은 시티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또 대출 갈아타기를 해서 채무가 676만 원 줄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정책을 금융감독원장이 솔선수범해서 활용하는 모습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한국 세계 국채지수 WGBI 관찰 대상 머물러
예, 우리나라가 이미 경제 규모나 각종 지표를 봐도 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상태인데요. 네. 이에 맞춰서 금융시장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세계 국채 지수에 들어가지 못해서 편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불발됐다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 WGBI의 이제 관찰 대상국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네, 편입은 못된 것인데요.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FTSE 러셀은 FTSE 채권시장 국가 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제지수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FTSE 러셀은 국책 발행 규모와 국가 신용 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서 일반적으로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같은 기준에 아직 못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FTSE 러셀은 한국은 2022년 8월 WGBI 편입 고려를 위한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면서 한국 정부는 투자자들의 국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진전시키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이 기존 세계 국채 지수에는 네. 어떤 국가들이 포진해 있죠? 현재 WGBI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24개국 국채가 편입이 돼 있어요. 네. 이제 추종 자금은 약 2조 5천억 달러, 3,300조 원대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 명목 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이 WGBI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입니다. 인도 역시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를 했고요. 네. 만약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이 외국계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이 되고 국채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메리츠 증권이 예상한 바에 따르면 만약에 WGBI에 편입이 됐을 때 이제 국내 국채 시장에 600억 달러, 80조 원의 자금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러셀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채 접근성 개선 노력 같은 건 이제 좀 인정을 높게 평가를 했는데 네네. 이번엔 뭐 국채 지수에 못 들어간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렇죠. 9월 편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뭐 3월에 편입하면 좋겠지만 뭐 9월도 기회는 있으니까요. FTSE 러셀은 지난 6개월간 이제 국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올해 9월까지 한국 채권 시장의 긍정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접근성 개선 사례로 올해 6월 국채 통합 계좌 추진과 7월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작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을 거론을 했고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올해 하반기에 또 본격화됩니다. 이제 관찰 대상국에 오른 뒤에 최종 편입까지 일반적으로 뭐 2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9월에 이제 또 편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네.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 WGBI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을 이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과연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